자, 일단 데이터 추가 쪽으로 먼저 갈게요. 추가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현재 index.html이에요. index.html에서 추가 페이지로 들어갈 때는 뭐 별다른 기교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넘어가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style.css 봤고요. 자, 학과 이름과 위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이거를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이벤트 처리하면 되겠죠.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prevent 디폴트로 페이지 강제 이동 못하게 막아놓고요. 자, 일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제 여기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저장해주세요라고 보내기 전에 먼저 입력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제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유효성 검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axioshelper.post라는 메서드로 이제 전송할 주소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current 타겟이 이 폼 태그죠. 이 폼 태그 객체를 사용을 해서 폼 데이터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생성을 하면은 이제 인풋 태그에 대한 네임 속성, 이 네임 속성이 그 변수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값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엔드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직접 제이슨을 연 다음에 dname은 한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 dname.value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직접 하나하나 만드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객체를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제이슨을 직접 만들면은 요 키값은 내가 직접 적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폼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 때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백엔드한테 전달되는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이제 이 백엔드 제이슨의 요 키 이름이랑 맞아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console.log로 전송된 데이터를 지금 출력을 해봤는데요. 아까 포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봤잖아요. 포스트로 지금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백엔드가 이거 체크해야죠. 백엔드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저장됐습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요게 그대로 이 데이터에 담기는 거예요. axioshelper.post로 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테스트한 거랑 이렇게 코드를 짠 게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럼 백엔드가 저장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데이터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저장 혹은 수정 요런 처리라는 페이지는요, 얼른 결과 페이지로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저장 버튼 여러 번 누르면 중복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 지금 요게 데이터라 그랬죠? data.item.id 이 값을 가지고 몇 번 데이터를 열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야죠. 자, 그래서 q.html로 이동하면서 id라는 변수에다가 data.item.id 값을 get 파라미터로 구성을 해준 거죠.
여기서 이제 사역과 추가 눌렀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기 누르면 view.html에서 이렇게 페이지 넘어오고요. 요 값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백엔드한테 가는 거죠. 1410번 데이터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다시 데이터를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가냐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 HTML 페이지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HTML이 넘어가면, 즉 화면이 바뀌면 이전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리셋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매번 새로 받아와야 돼요. 자, 요번에는 수정입니다. 수정하기 버튼에서도요, 클릭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에 대한 일련 번호 값을 가져갑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백엔드한테 가요. 1410번 데이터 주세요 라고 가요. 그럼 백엔드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인풋 태그에다가 value 속성으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value 속성에 이렇게 값을 지정해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나오잖아요. 자, 인풋 태그에는 이렇게 값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value 속성 없죠? location.search라고 하는 값이 물음표 뒤에 들어오는 값이라고 했었어요. id는 1410. 요거를 이제 URL search 파람스 객체로 만든 다음에 object from entries까지 거치면은 JSON으로 바뀐다 그랬죠. id는 1410. 이렇게 JSON으로 바뀝니다. 이게 파람스예요. 파람스.id가 없으면 비정상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 처리하고 처리 중단. 요 if문을 무사 통과했다라는 거는 요 값이 정상적으로 있다라는 거니까 디파트먼트한테 1410번 데이터 주세요 라고 개수로 접근합니다. 그럼 개수로 이제 1410번 데이터 1401번이죠. 1401번 데이터 주세요 라고 접근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제이슨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걸 인풋 태그에 value 속성으로 넣어줘야 돼요. 얘가 데이터니까 data.item.id, data.item.dname, data.item.look 3개 값을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수정 페이지에서 하는 특이사항이 뭐냐면요. 이렇게 2개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얘를 수정을 할 건데 어떤 데이터에 수정할 건지 같이 줘야 돼요. 1410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410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 페이지는 input type hidden이 안 쓰여요. 수정된 사항에 대한 일련 번호를 포함해야 되니까 히든 필드로 처리합니다. 이걸 텍스트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텍스트 필드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그 id 값을 숨겨놔서 수정 버튼 누르면 요거 3개가 같이 전송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면에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input type hidden으로 놓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폼에서 사용자가 수정을 하면 서브밋 눌렀을 때 다시 한번 폼 태그에 대한 걸 객체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id랑
dname 학과 이름, 그 다음에 log 3개의 변수가 3개의 입력값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자, 수정은 푸시고요. 여기서 이제 id 값은 뒤에 패스 파라미터로 붙여줘야 되니까 이 폼 데이터 안에 있는 id 값을 get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1410이 되는 거죠. 이 폼 데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get이라는 메서드예요. 그러면 이 중에 id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뽑아서 리턴을 해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 결과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자, 여기서 또 put 데이터 1410번이 지금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런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보내면 수정 결과가 이제 1410번 데이터가 이렇게 고쳐졌다라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여기에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data.item.id 요 변수값을 사용해서 다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완료가 됩니다. 이게 AJAX를 사용한 CIUD 처리의 가장 베이직한 형태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딱 맞닥뜨리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단일 페이지로 작업을 하다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기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요 예제를 한 번밖에 이제 못 해보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요 예제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백엔드 가동시키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걸 갖고 한 거거든요. 프로페서랑 스튜던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이제 프로페서를 열어보시면은 이게 아이디 값, 이거는 교수 목록이에요. 이름, 아이디, 직급, 급여, 입사일, 보너스, 소속학과 번호. 스튜던트는 학생 관리예요. 학번, 이름, 아이디, 학년, 주민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키, 몸무게, 소속학과 번호, 담당 교수번. 요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이 CIUD 플로우를 2번 정도 더 해보세요. 취업반이었으면은 강사님 제발 그만해요 소리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시키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신없고 어려워요. 근데 유저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입력 수정 삭제 조회는 기본이에요. 프론트 개발에서. 사실은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 진도를 안 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리액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리액트로 CIUD 하면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그 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과목 리액트 JS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 구성하는 법, CSS 적용하는 법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그 만드는, HTML 태그 쓰는 법, CSS 쓰는 법, 이벤트 처리하는 법, 이렇게 처음부터 봤었던 내용을 다시 리액트 버전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조금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한 3주 정도는 되게 쉬워요. 그 기간 동안 한편에서는 요 CIUD를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잘 안 풀리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딩 테스트, 여기서 입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 보니까 기초보다는 입문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입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 순서대로 좀 풀어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딩에 대한 익숙함도 조금 채워지실 겁니다. 이게
적어도 코딩 테스트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레벨 최소 2까지, 3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2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넘어가셔야 좀 취업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실습 예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뭐 오늘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